이름이 자, 2부 심층 인터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경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단 앞에 2주는 그때 그 뭐 장 부사장님 특집이어서 네네.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 후에는 그 중국 탐방 갔다 왔습니다. 아, 중국 탐방 다녀오셨어요? 네, 중국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갔다 왔고요. 네네. 중간에 이제 그 뭐 저희 계속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시장은 안 좋았고 네네. 그래서 현재 가서 조금 더 체크할 겸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랜만에 나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뭐 시장이 계속 홍콩 중심으로 특히나 안 좋고 그래갖고 네. 저희가 이번에 가서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뭐 제 의견보다는 네네. 현재에서 보는 리오프닝 이후에 지금 중국이 안 좋은 이유들 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좀 보는 앞으로의 뭐 희망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뭐 제가 2월 이후부터 특히 이제 제 의견이 작년 11월부터 이제 본토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정부가 육성하는 뭐 반도체나 뭐 과창판 같은 지수 좋게 말씀드렸고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인민들이 주로 이제 쓰고 먹고 소비하고 또 빅테크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쪽의 한 축으로 이게 워낙 한 부진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리오프닝 이후에 굉장히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혹시 제 의견을 듣고 하시던 분들은 또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뭐 사죄 아닌 사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계속 팔로우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제가 현지에서 좀 있었던 얘기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아니, 딱 그 연구위원님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뭘 물어보셨어요? 그 뭐 만나셨을 텐데 누굴 만나서 뭘 물어보셨어요? 일단 뭐 저는 그 뭐 급하게 이번 출장을 잡다 보니까 요새 중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비자가 막 나오는데 한 달도 걸리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불편함이 좀 물리적으로 좀 있습니다. 가면 솔직히 굉장히 마스크도 안 쓰고 굉장히 편한데 가기 전에 저조차도 뭐 굉장히 자주 갔었지만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그랬고 비자가 일단 국내 이제 중국 영사관에서 봤는데 지문 찍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건 좀 그렇게 급하게 잡으면서 상해에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뭐 운용사 매니저들이나 현지 애널리스트들 또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또 은행 PB 쪽을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은행 PB죠. 은행 PB들 이런 분들 만나서 아무래도 좀 금융시장 얘기를 좀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팅은 한 15개 정도 하면서 제가 근데 가기 전에 어떤 분위기인지는 대충 짐작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쪽도 주식 채권을 하니까 중국 쪽 관심 있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4월 이후에 특히 중국 막 장기금리 엄청 빠지고 위안화도 최근에 또 약세고 또 현지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 현지의 그런 경기 민감주들은 사실 다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 리오프닝 2월 달부터 상당히 좀 언더퍼폼을 했죠. 그래서 중국 분위기 안 좋겠구나 하고 갔고요. 네, 우리가 봤을 때 거기가 뭐가 더 나쁜지 그리고 원인이 뭔지 조금 더 들었고 이제 현지에 가서 공통적으로 물어본 건 이런 것들이죠. 뭐 올해 경기 왜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느낌이냐. 또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들이 있는데 물가 왜 이렇게 낮냐.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왜 소비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못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물어봤고 제 결론을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그림을 좀 잠깐 그 PD님이 좀 띄워주시면은 그 지난번에도 좀 보여드린 그림인데 왼쪽 좌측 그림 조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위에 거요, 아래 거요? 왼쪽에 위에 겁니다. 위에 거. 왼쪽 좌측 같은 말이네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긴장해서. 네, 그 보시는 이 그림을 확인하려고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여전히 회복이 더디다고 느끼고 국내에도 그렇고 중국 관련 그런 그 증시가 좀 부진한 이유는 가계 대출에서 예금을 뺀 즉 중국의 예금이 소비로 전환되거나 대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더디고 초록색 선이죠.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이 계속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한 11월부터 2월까지 분위기가 좋았지만 보복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한 다음에 3월 이후부터 재화 소비나 우리가 기다렸던 중국의 뭐 수입이나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지가 이제 핵심이었었고요. 도대체 왜 그랬대요? 일단 리오프닝을 하기 전에 중국 가계나 중산층이랄까요? 이쪽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보다 후유증이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한 지 딱 6개월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리오프닝 전에도 임금이나 소득 훼손 이런 것들이
뭐 저희도 이제 사후적으로 좀 핑계지만 상당히 좀 더 많이 훼손된 느낌이었고 제가 만난 분들이 화이트 칼라고 금융시장이니까 그분들 뭐 월급이 저보다 훨씬 높을 거고 네네. 그런 분들 만났는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번 리오프닝 하면서 급하게 만날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도 체면을 중요시하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지냈지만 실제 본인은 긴축을 하고 있다라는 던지 혹은 또 좀 더 얘기를 드리면 현재 중산층이라고 느꼈던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리오프닝 과정에서 네. 주변에 좀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놀란 거는 1분기에 저희가 이제 중국의 주택 거래나 부동산 경기 살아나야 된다고 하면서 지표를 많이 이제 업데이트 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주택 매매 같은 것들이 네. 대도시에 이제 기존 주택, 그러니까 중고주택 기존 주택들이 네. 매매가 되게 많이 됐는데 네. 뭐 일부에서는 현지에서는 그 돌아오신 분들의 집들이 매물로 매물이 많이 나오구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네. 절대적으로 이제 숫자 많은 국가니까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일부 이제 하셨어요? 신규 주택도 네네. 있었지만 기존 주택이 한 30% 넘게 기여를 했는데 현지 상해 심천 이런 데서는 실제로 이제 노부분들이 계셨던 집들이 갑자기 뭐 혼자 되시거나 네. 그래서 자식들이 처분을 하거나 이런 물량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이고 또 병원비나 치료비 이런 것들 지출이 꽤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소비가 확실하게 빠르게 이렇게 지출들이 안 나오는 것들은 1차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보는 것보다 좀 더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업들 담당하신 분들 만나다 보니까 임금들을 생각보다 못 올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처럼 세련되게 이제 실업급여 수당 같이 아주 주동적으로 본인이 실업이라고 밝히는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뭐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은 보도가 되지만 저희가 뭐 그런 걸로 판단할 수는 없고 기업을 담당하는 분석하고 만나는 애널리스트를 만나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작년에 임금들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있었고요. 네. 임금을 2분기부터 이제 올리는 걸 기다리고는 있지만 리오프닝 6개월 동안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느렸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물가가 낮은 거에 대해서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방면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네. 일단 다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 일본식으로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네. 뭐 불황으로 간다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분기 대비 1분기에 아예 물가가 안 오른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중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공산품이 과잉이고 네. 워낙 노동력 공급이나 뭐 어떤 이제 농민공이나 건설 일용직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이게 빠르게 이렇게 노동력들이 복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느릴 걸로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3월 넘어가면서 굉장히 현장 복귀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모든 가동률이 굉장히 공급 부분이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게 수요보다 훨씬 빠른 거죠. 네, 물론 그게 다 설명은 아니지만 네네. 수요를 분명히 수요가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투자나 재화 소비는 더딘데 네. 공급은 굉장히 빠르게 공급이 되니까 뭐 단적으로 철강 화학 같은 제품들 3월부터 가동률 엄청 높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 수요 못 따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더디게 물가가 이제 눌렸다라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네. 이런 식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그 국가 차원일 수도 있고 뭐 기업 차원일 수도 있고 이제 리오프닝 됐으니까 빨리 일자리 나와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 일자리 나와서 빨리 일하세요. 대부분 공장에서 뭐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입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재고 조정 얘기 몇 번 드렸습니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1분기까지도 재고 조정을 사실 한 쪽도 많았고 네. 재고가 많았죠. 네. 그리고 재고는 많은데 앞단의 수요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딘 편이었고 뭐 건설 투자도 있었고 서비스 관련된 외식, 여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지만 네. 그거를 견인할 만큼은 좀 아니라는 평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당연히 2분기가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가 4월 지표가 매우 나쁠 걸로 다들 보고 있었는데 네. 제가 5월 9일 날 갔거든요. 네. 그래서 갔다 돌아와서 이번 주에 나온 중국의 4월 지표가 전년비로 보면 작년 상해 락다운 때문에 되게 높게 나왔지만 네. 그날 시장 반응을 보시면 그랬죠. 굉장히 안 좋았죠. 전월비나 네네. 혹은 2년 평균으로 보면 소비가 뭐 2, 3%도 안 되고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갔을 때 그쪽 분들도 다 나쁠 거 알았는데 이번에 나온 지표가 더 나빴던 거죠. 그만큼 3월 대비 4월에 크게 둔화됐었고 제가 갔을 때 2분기는 1분기 대비 좀 많이 분위기가 네.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게 둔화된다. 2분기에도. 네, 그러니까 QOQ로 봤을 때 네. 전분기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올해를 이제 N자형으로 다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분기와 3분기가 연중 고점이고 네. 2분기는 중간에 좀 둔화가 돼서
일단 다음 3분기를 좀 기다리는 상황에 제가 갔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리오프닝하고 한번 기대감과 여러 가지 공급에 의해서 확 올라온 다음에 네. 3월부터 2분기 현재까지 뚝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고 그 떨어지는 지표 자체가 4월 달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장기 금리도 엄청 하락하고 저는 최근에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가 된 것도 네. 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보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받은 질문은,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럼 왜 이렇게 정부가 부양책을 네. 세게 쓰지 않느냐인데요. 네. 대부분의 이제 거의 대답들은 정부가 너무 이상적으로 네. 기업 중심으로 일단 돈을 투입하거나 네. 대출을 내주고 기업에게 뭔가 지원을 좀 했지만 기업들은 채용에 좀 나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네. 정부가 기업들이 나서서 채용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이제 소득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채용이 너무 부진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 리오프닝하고 실제 근로자들의 그 근무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네. 기존에 하시던 분들 그냥 쓰고 숙련공들 쓰고 네. 새로운 사람 채용을 굉장히 안 한 거죠.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증언들을 들었고요. 그게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자기네들의 리오프닝은 선진국보다는 네. 정부 지원도 좀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약했고 네네. 작년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가 임금 소득에 대한 훼손이 생각보다 좀 더 있었기 때문에 네. 초과 예금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네. 하지만 선뜻 혹은 뭐 본인이 채용이 되거나 소득이 조금 좋아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리고 더구나 이제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도 저희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자신감을 좀 더 그쪽에서 느낄 때는 네네. 좀 부진했다라고 이제 의견들 얘기한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3분기를 바라봤을 때 그러면 좋아질 수 부양책 얘기 조금만 더 네, 해주시면 안 돼요? 부양책 부양책 왜 그러면 지금 딱 일단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야 이제 살려야 되겠다 해서 대기업들을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대기업들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좀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면 그럼 목적은 이걸 살리는 거니까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되게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6개월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들, 민영기업들 나름대로 지원을 했고 네. 뭐 간접적으로 대출도 나갔고 한 것들이 있었지만 뭐 투자는 좀 일부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산업들은 채용을 좀 꺼리는 형태였고 기존에 후유증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기업도 꺼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 쪽에서도 가게나 이런 쪽도 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덜 된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나 산업 관련해서 뭐 전기차나 자동차 보조금을 더 확대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 보조금을 줬을 때 중국이랑 큰 나라가 생길 수 있는 오버캐파, 그러니까 네. 공급 과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표적으로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것들이 네. 지금 공급 과잉으로 사실 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중간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고 과열을 걱정하면서 좀 꺼리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반기하고 내년이 이제 선진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총알을 아낀다는 의견들도 좀 있었어요. 거시경제 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이분들 얘기는 좀 핑계 같고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번 4월 지표를 보고 추가 대응은 하겠습니다만 네.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대응이 효율적이진 못했고 중국 정부 생각한 공급 사이드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가게 쪽에는 전혀 실효성을 좀 못 느꼈죠. 그럼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안보나 국가 전략이나 뭐 여러 가지로 앞서 나가고 네. 반도체나 어떤 뭐 첨단 산업 키우고 막 앞장섰지만 실제 리오프닝 이후에 뒤에 중산층 가게나 이런 쪽은 알아서 좀 따라와라라는 식으로 됐다 보니까 굉장히 처지는 상태들을 다방면에서 좀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이 본인들도 자기가 소비재라든지 뭐 네. 어떤 특정 산업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자기도 그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당장은. 다 고액 연봉자들이시죠. 뭐 그쪽에 화이트 칼라들이고 네, 뭐 대기업 다니시고 네네. 하니까 제가 만난 분들이 뭐 농민공이나 블루컬러 이런 분 만날 기회가 제가 없죠. 네네네. 없지만 그거는 만나 미팅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동여매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욕 먹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런 임금 감소나 네. 소득 감소나 네. 실업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리오프닝이 되면 뭔가 다 해결이 될 것처럼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고민했던 건 뭐냐면 가게가 예금을 이렇게 쌓고 있으니 네. 다 나올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정도 같이 굉장히 더디게 나올지는 몰랐던 건 있고 두 번째는 임금을 서서히 올리는 거는 이번에 사실 확인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지금처럼 기대감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기대해 볼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이제 현재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중국이 좋아진 쪽은 확실히 서비스업이 맞습니다. 제가 그냥 돌아다니더라도 4박 5일 있으면서 네. 그냥 푸드코트나 외식 이런 커피숍 이런 데는 그냥 버글버글해요. 근데 반면에 네. 그냥 체감적으로 뭐 스마트폰 관련된 애플 플래그샵이나 갤럭시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좀 똥파리 날리는 느낌이 확 진짜 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재화 쪽에서는 제가 그런 스마트폰 쪽은 워낙 회복이 느리다 보니까 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더딘데 아무튼 이쪽 서비스업은 전체 고용에서 한 30% 정도 되는데요. 요식업, 외식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쪽은 임금을 이제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참고로 임금이 원래 한 8, 9%씩 매년 올리던 이쪽 서비스업이 네. 실제로 한 1, 2%까지도 둔화가 됐고 공식 데이터가 이렇다는 거는 실제로 삭감도 있었고 뭐 잘린 분도 많았겠죠. 2분기부터 이제 특정 기업들이 총대를 메고 이제 임금을 인상한다는 얘기를 좀 다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눈치 보냐 물어봤더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시장을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올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를 이제 전체 한 30% 정도 네네. 되는 쪽을 먼저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반기에는 현재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까지 봐야 될 게나 싶긴 한데 굉장히 그 특정 기업들의 임금을 올리는지 이런 특정 것들도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면 요식업에서는 중국에 뭐 하이디라오라고 되게 네네. 유명한 체인이 있는데 저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네네.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되게 비싸죠. 네. 하이디라오 같은 업체들 상장 기업이니까 네. 개별 기업들 이제 임금 인상하는지를 좀 보면 시장이 그 정도로 이제 전월비나 이제 2분기에 네. 실제 어떤 액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지만 이제 소비에 대해서 그나마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핵심 질문은 아닌 건 뻔히 알면서도 저 그냥 궁금해서 네. 혹시 자동차 매장도 가보셨어요? 자동차 매장을 따로 뭐 이렇게 가진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보신 것. 자동차나 전기차, 뭐 신재생 쪽 담당자를 네네. 좀 만났었죠. 뭐래요? 일단은 전망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내구재가 나오는 게 네. 결국에는 이제 현지에서 3분기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게 네. 근거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1분기에 중국에서 좀 반등한 데이터가 요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난리였었던 중국의 준공, 그러니까 아파트 관련해서 네네. 헝다그룹 같은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기업들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그 공사들이 중단된 것들이 이제 다수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이제 지원을 해서. 네. 그러니까 올해 중국 정부의 컨셉은 부동산을 천장도 막고 하단도 받치는 네. 형태로 이제 안정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건데 핵심은 준공이거든요. 건설. 네. 그래서 아파트 관련해서 건설 재개가 되면 대략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가전, 네. 내장재, 그렇죠. 인테리어, 가구,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준공과 한 6개월 시차로 자동차도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겠죠. 네네. 그런 수요들을 좀 기대하고 있었고요. 실제 현재로서는 전기차나 배터리, 신재생에 대해서는 아직은 현지 투자자들은 네. 최우선 순위의 주식은 아니었어요. 뭐가 최우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로 좋게 보는 네네. 산업은 업종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가요? 자동차, 전기차, 네네. 신재생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 묶어서 만나서 이제 분들은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은 그나마 중국에서 전기차 이런 것들이 계속 핫했잖아요. 네네.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뭐 유망 업종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사실 다 똑같은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 아쉽게도 전기차 배터리는 이제 침투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네. 정부 보조금은 끊겼고 네. 재화 소비는 아직은 더딘 상태다 보니까 뭔가 그 어떤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었죠. 네. 그래서 가격 인하전이나 이런 악재들은 좀 반영이 다 돼 있어서 역으로 말하면 제가 갔을 때 네. 소비주나 이런 전기차 배터리는 너무 현지에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낮아져 있어서 네. 전월비 혹은 뭐 전 분기로 뭐가 지표가 좀만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 네. 거꾸로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네. 현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지난 2년 3년 동안에 굉장히 트레이딩했던 그런 논리들은 조금 많이 희석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유망하게 보는 거는 부동산 쪽이에요? 건설 장비니 뭐 철강이니 네. 막 이런 거예요? 일단 제가 상해 심천 투자자들을 만났잖아요. 네네. 그쪽은 그냥 무조건 TMT라고 그래서 테크, 네. 미디어, 통신 이 세 개 주식하고 네. AI 그리고 어. 반도체. 지금까지 해주셨던 이야기들하고 전혀 결이 다른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부진한 쪽을 체크하러 간 거고요. 네. 아무래도 포커싱이 리오프닝 관련주, 뭐 경기 민감주 부진한 것들이고 경기하고 소비주가 부진하니까 네. 중국에서 찾는 것들은 결국에 정부 육성 관련주들, 네네. 또 성장주 관련해서 이런 AI 테마나 아. 또 중국의 그런 그 디지털 경제를 찾았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된다는 주식들이 열이면 열 똑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5월 초에 제가 갔을 때 느낌은 이거는 다 조금 단기적으로 다 안 될 수도 있겠다. 피해야 다, 되겠다. 다 똑같다라고 네네.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 국내 경기나 홍콩이나 이런 쪽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일종의 그런 정책성 테마주라고 좀 볼 수 있었고 네. 반도체는 저는 동의를 해요. 반도체는 저는 계속 여기도 누차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반도체가 예, 재고 사이클이 바닥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현재에서도 반도체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 국산화 대체니 이런 어떤 알파 요인들도 네. 있었지만 시장이 재고 사이클이 바닥이라는 쪽에서 베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 반도체하고 과창판 그러니까 스타 50 지수 이런 건 모두 다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제 의견과 비슷했고요. 네네. 그리고 근데 그 네네. 우리도 지금 뭐 거의 이제 그 반도체가 바닥이라는 데에는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현지에서 바라보시는데 이게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재고가 떨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네. 시점도 좀 다가왔다고 현지에서도 보던가요? 현지에서도 뭐 저랑 비슷하게 이제 상반기가 재고 사이클의 저점이고 네네. 이번에 그 아시겠지만 중국의 반도체, 통신, 전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거를 뭐 대만이나 우리 거를 대체했다기보다 네. 재고가 너무 많았어요. 네. 재고가 진짜 많았다는 걸 다 동의하고 있고 3분기 정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을 재개할 거고 감산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의 낸드나 뭐 일부 이제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는 아예 대체할 수가 없고요. 우리 네네. 우리 네네. 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들은 이제 재고가 많은 거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장비나 네. 이 낸드 쪽이나 뭐 어떤 그 소부장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재고가 털렸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급이 축소되는 부분에서의 힘을 얻고 있지 네.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확신이 제가 약할 때 같기 때문에 네, 네. 아직도 좀 뭐 이렇게 굉장히 수요를 강하게 봐서라기보다는 사이클이 이제는 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대부분 이번에 가보면 네. 이미 가격 인하를 충분히 했거나 네, 네. 재고 조정을 다 털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업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책 테마 말고 네네. 예, 사이클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던 주식은 예전에 이제 2주 전에 뭐 박수현 팀장님 같은 분도 왔을 때 계속 뭐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중앙 국유 기업들 같은 컨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1대1로나 중동 쪽에서 이제 진출하는 건설, 건축 뭐 조선, 에너지 이런 중국의 차이나가 들어간 뭐 페트로 차이나가 됐건 네네. 뱅크옵 차이나가 됐건 이 중앙 국유 기업들을 현지에서 엄청 계속 트레이딩하고 있죠. 저희랑 진짜 생소하실 수 있어요. 뭐 저희가 뭐 외국인 입장에서 뭐 봤을 때 사실은 그런 주식들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중국은 결국에는 지금 인민들이 주도해서 시장 경제로 가는 것들은 좀 소외돼 있고 네. 좀 씁쓸한 거는 여전히 정부가 끌고 가면서 이런 전략적인 안보적인 혹은 뭐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뭐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에서 네. 수혜받는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 기업들이 중앙국유 기업들이 저도 중국 살았지만 이 기업들은 그냥 당 자체라서 네. IR도 안 하고 주가 관리도 안 하고 ESG 경영이니 뭐니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11월 이후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네.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들이 IR이 바뀌고 그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 관료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네. 회장 같은 분들이 당석인데 이분들이 주가 관리를 하는 게 본인 평가 항목에 들어가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하려는 의지를 현지 매니저들과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보니까 네.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그래도 와닿았던 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이제 정유나 조선이나 이런 중동에 진출하는 기업들 정부가 이미 알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최근에도 사우디 국부펀드가 실제 중국의 화학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네. 위안화 결제를 계속 약속하고 있는데 네네. 이 대표 기업들이 대부분 이 중앙 국유기업들 선수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은 예전에 우리나라 건설사 중동에 진출해서 플랜트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듯이 10년 전에 이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재투자됐을 때 지분 투자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의미 있게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 정유, 화학, 또 일부 은행 이런 것들은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개별 종목으로 보는 거지. 저희가 그걸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개인 네, 투자자들이. 그냥 정말 그들의 이슈이긴 합니다. 네네. 그들의 이슈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우리랑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네. 배터리나 이런 걸 제외하고 네네. 민간 쪽 말고 국영기업들 쪽에서는 제3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네네. 1대1로 올해가 1대1로 10주년이다 보니까 그쪽은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관심사가 네.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중국의 소비 네네. 또 뭐 중국의 이런 부동산 쪽의 회복인데 네. 현지에서 아무도 음. 첫 번째 추천으로 리오프닝이나 소비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주 뭐 공격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데 대부분 소프트 소비재는 이제 3분기에 개선될 걸로 보고는 있었어요. 소프트 소비재는 어떤 거예요? 화장품, 네네. 의류, 어. 뭐 일부 여행 음. 조금 이제 이런 소소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네네. 이제 그나마 3분기 기대 요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굉장히 좀 가벼워진 소비재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소소하게 보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좀 가성비 소비라든지 네네. 조금 그 어떤 고액 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조금 꺼리고 있는 부분을 좀 체감을 하고 왔죠. 그럼 앞서 말씀해주셨던 TMT AI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 테마처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무래도 오해를 수급적으로 많이 과열이 네네. 돼 있고요. 실제 뭐 AI는 중국에서 실제 이런 미디어 게임 쪽이나 네네. 실제로 어느 정도 실적이 검증된 애들도 있지만 아직은 되게 초기 단계고 그 컨셉 AI 자체가 수뇌부가 굉장히 AI 집착을 하고 있고 당의 회의나 이런 데서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느낄 때는 네. 그 논리들이 아직은 많이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그들은 2, 3년의 주기로 오는 큰 테마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몇 년 전에 신재생이나 네. 전기차 또 그 앞단에 뭐 빅테크, 소비재 이런 것처럼 3년 단위로 오는 뭐 중국의 장기 테마라고 얘기는 해서 이번 조정이 뭐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얘기는 듣고 왔는데 저도 뭐 개별 기업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뭐 중국의 통신, 게임, 미디어 혹은 또 일부 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이런 걸 좀 묶어서 좀 보고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그냥 혹시 관심이 있다면 상해 과창판 정도가 반도체 쪽에 관련이 있고 하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만 저는 좀 포커싱을 맞추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반도체는 진짜 요즘 반등이 되게 세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좀 비슷한 컨셉이겠네요. 그렇죠. 중국은 뭐 본인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도 있고 또 국산화로 대체되는 것도 있고 네네. 또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지만 제가 이제 다음번에 또 나올 때 네. 지금 소비주나 지금 중국에서 정말 4월 달에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생각보다 그 조금 정부가 야속할 정도로 네네. 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중산층이나 가게가 굉장히 더디게 따라오는 느낌을 뭐 많이 주가나 채권 시장에 반영을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위안화까지 동반해서 약세인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마침 오늘 오는데 저녁에 인민은행이 이제 위안화 개입을 하겠다고 해서 네. 일단 어느 정도는 속도를 막겠지만 결자 해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이유 때문에 위안화나 주식시장이 지금 네. 특히나 힘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 그리고 현재에서 7월 달에 지급 준비율 인하 같은 거를 네. 예측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한 부양은 이미 기대치가 근데 지금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갭이 너무,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진 상태여서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확신 없이 중국이 여기에서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분석들을 좀 하셔서.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게 대출금리 인하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실제로 최근에 위안화 약세인 것도 얘네들 예금금리를 인하했거든요. 네네.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대출금리 이런 거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서 조금 더 유동성을 좀 확장하자는 정도고 네네. 사실 지금 중국이 저희가 예상을 드렸던 것 중에 지난 6개월 동안 중장기 대출도 많이 풀렸고요. 네네. 뭐 저희
저희가 보는 데이터들은 사실 선행지 편타 돌았습니다. 아, 네네. 근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하고 매크로 간의 간극이 되게 크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그런 것들이 실적에 전혀 영향을 못 줬다는 것들이 시장이 아직도 좀 실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7월에 지준율 인하는 어떤 핵심, 그러니까 완전 메인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은 아니고.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아니, 지급 준비율. 네, 지급 준비율에서 보완책들이 계속 네네. 나올 거고요. 보완책이 나오더라도 전분기비로 이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1분기부터 2분기에 떨어졌고 3분기로 QOQ로 이제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고 그 근거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준공 관련된 뭐 재화라든지 네. 또 이제 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이제 재화 소비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건데 당연히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예상보다 많이 하회했습니다. 네. 속도가 느린 거고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중국이 그 어떤 벗어날 수 없는 네네. 이제 불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시각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지금 와서 이거를 뭐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은 제가 어떤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실 것 같고요. 아마도 조금 더 지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더 유연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와, 네. 근데 현장에서 듣고 오신 이야기라 그러니까 저 완전 쏙 빠져들었거든요. 저는 가서 되게 우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우울하게 앉아 있었고 네. 분위기도 우울했어요. 좀 뭐 정부 정책 얘기할 때도 저는 굉장히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점심이나 저녁도 많이 먹었는데 그쪽도 좀 무기력해요. 네,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느낌이 좀 있고 확실히 우리가 그냥 깔끔하게 리오프닝이 돼서 사람 생각이 확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건 지난 2년 동안 중국이 규제도 많이 했고 네네. 부동산도 많이 꺾였었고 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좀 누적된 거를 좀 느끼고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쪽은 뭐 화장품, 의류, 여행이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네, 그런 사이클들은 이제 어차피 돌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직접 중국을 3박 4일 동안 탐방을 하고 오셨던 직접적인 이야기, 진짜 현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경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